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늄 유기화학 제12장의 1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방향족 화합물, 대표적인 벤젠 화합물, 그거를 가장 많은 예로 들 텐데, 방향족 화합물의 구조, 특징, 명령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방향족 화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화합물, 누구라도 벤젠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벤젠 화합물이에요. 자, 벤젠의 구조적인 특징을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런 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6개의 탄소 원자가 고리를 이루고 있는 고리 화합물이죠. 그리고 이제 고리 내 세 쌍의 파이 결합이 존재합니다. 파이 결합이. 물론 곡면 구조를 그리면 다른 쪽 결합 위에도 놓여질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이런 골격도 하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고리 내 세 쌍의 파이 결합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자, p 오비탈들이 모두 다 연이어서 존재하고, 그것들이 다 평행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컨주게이션 계 시스템을 만족하죠. 그래서 파이 결합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방향족 화합물이다. 자, 방향족 불포화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분자식을 보시면 탄소가 6개일 때 수소가 6개예요. 그래서 탄소가 6개일 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소 원자인 14개보다 8개 수소 원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포화도가 4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제 분자식이 제시가 되고 저 분자식의 탄소 원자 개수가 아주 많지가 않은데 수소 원자의 개수가 굉장히 적은 경우 불포화도가 보통 4 이상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보통 벤젠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방향족 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의 가능성이 좀 큽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불포화도 4다. 자, 그 내용이고. 자, 그럼 여기 있네요. 자, 뭐, sp2 혼성 탄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sp2 탄소가 평면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결합들이 다 평면에 존재하는 거고, 각각의 탄소 원자들에 존재하는 파이 결합이 이런 p 오비탈들의 상호작용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직으로 p 오비탈들이 모두 다 서 있다. 그 p 오비탈들이 모두 다 평행하죠. 그래서 컨주게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6개의 p 오비탈은 3개의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뭐 구조적인 특징은 뭐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히 해석은 가능하고요. 자, 이제 벤젠의 곡면 구조가 있는데, 자, 우리가 벤젠 화합물을 그릴 때 이런 구조로 그리든지 이런 구조로 그리든지 보통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이중결합이 놓는지가 좀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주로 그리거든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쪽 편 이중결합을 놓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사실 반응을 그릴 때는 이게 좀 더 유리하긴 한데 일단은 뭐 둘 중에 어떤 구조로 그려서 벤젠의 뭐 반응이나 이런 거를 설명하도 문제는 없습니다. 둘 중에 어떤 한 구조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 근데 사실 이게 벤젠의 두 곡면 구조이긴 한데 실제 이 구조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저 두 구조의 평균 구조, 그렇죠? 평균 구조인 곡면 혼성체로 존재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성격이 이제 절반적인 성격으로 존재하는 거겠죠. 모든 결합들의 성격이 다 그렇게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좋긴 한데 이게 나타내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원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방향족 화합물을 반응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이중결합, 단일결합 형태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이게 이제 벤젠의 레저넌스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는 곡면 혼성체 구조니까. 어떤 구조로 그리든 문제는 없어요. 근데 실제 이 구조도 아니고 실제 이 구조도 아니다. 곡면 구조의 개념상 그 점만 좀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벤젠의 특징을 보시면 탄소-탄소 결합은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의 중간인 1.5 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결합을 비교해 볼까요? 여기는 이중 결합이죠. 여기는 단일 결합이야. 그러면 이중 결합이고 단일 결합이니까 두 화합물에서 이쪽 편 탄소 골격은 총 3개의 결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3개의 결합적인 성격. 이중 결합과 단일 결합이니까. 근데 그게 2개의 곡면 구조가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결합은 1.5 결합적인 성격이다. 실제 존재하는 곡면 혼성체 상태에서 1.5 결합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가 단일 결합이지만 다른 곡면 구조상은 여기가 이중 결합이죠. 그렇게 해서 다 따져보면 모든 결합이 이중 결합 형태, 단일 결합 형태 그렇게 다 똑같이 존재해요. 이중 결합이고 단일 결합이고, 여기가 이중 결합이고 단일 결합이고, 그렇죠? 나머지 결합들도 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1.5 결합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여기가 이 단일 결합이고 여기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각 0.5 결합적인 성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곡면 혼성체 상태에서. 그럼 1.5 결합적인 성격이 뭐 진짜 맞느냐? 진짜 맞느냐?
구명 혼성체 상태에서는 1.5 결합적인 성격이 맞죠. 그거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이 결합 길이를 가지고 비교하면 딱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자, 알케인, 탄소-탄소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화합물에서 탄소-탄소 결합은 153피코미터예요. 그리고 알켄, 전형적인 탄소-탄소 이중결합으로 존재하는 알켄 화합물에서 탄소-탄소 이중결합은 134피코미터예요. 자, 그러면 벤젠이 벤젠에 존재하는 탄소-탄소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만 성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결합 길이를 가져야 될 거고, 이중결합으로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 결합 길이를 가져야겠죠. 근데 그 모든 결합 길이는 일단 다 같고요. 모든 결합 길이는 다 같고, 그 값은 이거의 거의 평균 값인 140피코미터를 가져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단일 결합과 전형적인 이중 결합의 절반 정도, 그 절반 정도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실제 공명 혼성태 상태에서 1.5 결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근데 1.5 결합적인 성격을 이렇게 표현은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제 벤젠 화합물을 그릴 때, 특히나 이제 반응과 관련해서 그릴 때는 이렇게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 형태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념만 좀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식 화합물의 이제 명명법을 할 건데, 여기는 기존에 했던 것과 조금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좀 달라서 몇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있기는 있어요. 자, 그리고 방향식 화합물은 그 어떠한 작용기보다 관용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관용명 중에서 몇 가지는 굉장히 특징적으로 관용명 형태로 부르니까,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구조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관용명을 보통 아이팩명과 함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치환기의 개수에 따라서 좀 볼 거예요. 치환기의 개수에 따라서. 치환기가 없으면 이건 그냥 벤젠이잖아. 그렇죠? 이제 치환기가 존재할 때, 저 치환기가 하나가 존재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두 개가 존재하는 형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케이스별로 조금 구분을 해서 봐야 되거든요. 우선 단일 치환되어 있는 거, 치환기가 하나인 거에 아이팩 명명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얘는 벤젠이 모체야. 나머지 뭐가 되겠어요? 치환기가 되겠지? 벤젠이 모체, 나머지가 치환기. 그래서 치환기를 접두사로 나열해서 체계적으로 명명해 주시면 돼요. 클로로 벤젠, 나이트로 벤젠. 치환기를 클로로 나이트로라고 부르니까 얘는 탄소 2개짜리가 에틸이잖아요. 그래서 에틸 벤젠. 아이팩, 하나의 치환기가 존재할 때의 아이팩명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하나의 치환기가 존재할 때의 관용명, 여기 나오는 여기부터 여기 총 8개죠.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톨루엔, 페놀, 여기 아니졸, 아닐린. 실제 이렇게 다 불러요. 문제로도 이렇게 나오고 제가 수업할 때도 이 구조들은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벤조익 엑시드, 벤즈알데하이드, 얘는 아세토페놀이라고 불러요. 아세토페놀. 자, 얘는 카복실 산 작용기를 가지고 있고, 벤조익 엑시드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뭐 산전기, 세기 비교할 때도 나왔던 구조들이고, 그러니까 앞쪽에서 여러 번 나왔던 구조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 벤조익 엑시드, 벤즈알데하이드, 얘 아세토페놀. 얘는 스타이렌이라고 부릅니다. 자, 8개는 꼭 구조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치환 벤젠. 치환기가 2개 존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치환기가 상대적으로 벤젠의 화합물의 구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치환기가 예를 들어서 2개야. 그러면 하나의 치환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위치가 서로 달라지게 되겠죠. 그쵸? 여기와 치환기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치환기가 여기 존재하는데, 나머지 치환기가 여기 존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치환기가 여기 존재할 수도 있고, 여기 존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를 1번이라고 놨을 때 숫자를 1번, 2번이 되겠죠. 1번, 2번. 그리고 1번, 3번, 1번, 4번이 되겠죠. 여기는 1번, 3번이에요. 1번, 3번. 여기 위치랑 같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 치환기의 상대적인 번호를 숫자로 표현을 한다. 상대적인 위치를 숫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1, 2, 1, 3, 1, 4번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 표현도 많이 쓰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실제 관용적으로는 오소, 메타, 파라라고 하는 저 접두사를 많이 씁니다. 오소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 치환기를 기준이에요. 얘가 기준 치환기야.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기준 치환기를 정할 수 있어요. 기준 치환기. 자, 얘가 기준을 했을 때 여기를 뭐? 오소. 한국말로 오소. 여기가 뭐? 메타. 여기가 뭐? 파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치환기가 1, 2번 위치에 있을 때는 그냥 오소라고 나타내 주시면 돼요. 숫자 1, 2 이렇게 쓰는 대신에 오소 아니면 그냥 5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1,3번 위치다. 상대적으로 1,3번 위치다. 그럼 메타. 1,4번 위치다. 파라. 아시겠죠? 조 접두사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적 화물의 명명법이 앞쪽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여기는 좀 외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시겠죠? 위치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치환기가 붙어있는 여기 탄소 포지션을 우리가 입소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실제 반응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여기 부분은 어차피 기준 치환기가 붙어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한 거는 언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부분을 입소라고 부른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당연히 오소, 메타, 파라는 어느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위치들인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기본적인 방법은 단일 치환 벤제 유도체의 명명법과 동일해요. 차이가 나진 않지. 치환기가 단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그 차이점이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가장 앞쪽에 치환기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거야. 기존에는 치환기가 하나만 존재했으니까 거기 탄소가 당연히 벤젠고리에서 1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치환기의 위치를 나타낼 필요가 없는데, 이번엔 두 개잖아.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야 된다고. 기준 치환기에 대해서 몇 번이지. 이제 그거를 숫자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오소, 메타, 파라라고 하는 관용 표현으로 표현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치환기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니까 그 치환기는 무슨 순서에 따라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명명을 해준다. 이게 아유팩 명명법의 형식이에요. 자, 관용명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개 이상의 치환기가 존재할 때도 관용명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관용명으로. 자, 얘는 두 개의 치환기가 있잖아. 그럼 그 두 개의 치환기 중에 하나가 벤젠고리와 연결을 해서 관용명 타입으로 명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있단 말이야. 그게 여기서 명명했던 요 구조들이죠. 그러니까 메틸기가 존재한다든지, 뭐 OH가 존재한다든지, 치환기로 OCH3기, NH2기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뒤에 이 구조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요 치환기, 이걸 하나의 치환기로 보고 벤젠이랑 결합을 해서 얘를 관용명으로 명명하는 거야. 그리고 그 관용명에서 몇 번째 치환기가, 다른 치환기가 뭐가 붙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치환기 중 벤젠고리와 결합하여, 벤젠고리와 이제 그렇게 관련을 지어서 관용명으로 명명할 수 있는 치환기가 있으면 해당 치환기를 제외한 나머지 치환기만 명명을 해주고요. 그 뒤에 관용명 형태로 붙여서 명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 해보면, 자, 얘는 클로라이드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네? 그죠? 같은 치환기잖아? 상대적으로 몇 번 위치예요? 1, 2번 위치잖아. 그래서 원투 다이클로로 벤젠. 아니면 원투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오소라고 쓸 수 있다. 오소 다이클로로 벤젠. 오소는 치환기 두 개가 상대적으로 1, 2번 위치구나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OCH3기가 두 개 결합되어 있네. 자, 그러면 여기는 OCH3기 하나를 이용해서 얘를 아니졸이라고 명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관용명으로. 그럼 얘도 똑같은 치환기잖아. 그럼 둘 중에 어떤 거를 벤젠고리와 연결을 시킬 건지 그거를 정할 수가 없잖아. 치환기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1,3 다이메톡시 여기를 그냥 치환기로 보는 거야. 관용명으로 묻히지 않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치환기인 경우에 만약에 여기가 뭐 클로라이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아니졸이 되는 거야. 클로라이드가 이거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위치에 클로라이드가 붙어있는 아니졸 그렇게 명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메타 다이메톡시 벤젠 이렇게 명명이 되는 거고요. 앞쪽에 이제 숫자를 쓰는지 아니면 관용명적인 표현을 쓰든지 그거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맞는 명명법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벤젠고리에 메틱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을 우리가 관용명으로 자일렌이라고 불러요. 자일렌. 그럼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1, 2번 위치죠. 그래서 오소 자일렌. 얘는 1, 3번 위치죠. 메타 자일렌. 상대적으로 1, 4번 위치이기 때문에 얘는 파라 자일렌이 돼요. 이거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관용명적인 표현이고, 관용명. 그러니까 메틸기 두 개가 결합되어 있을 때 이 구조 자체를 자일렌이라고 부른다. 근데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앞쪽에 오소, 메타, 파라라고 한 접두사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그냥 각각 치환기로 보겠다. 그럼 1, 2 다이메틸 벤젠, 1, 3 다이메틸 벤젠, 1, 4 다이메틸 벤젠. 이렇게 명명을 해도 되겠죠. 자,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건 없습니다. 둘 다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두 개의 치환기가 서로 다르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치환기의 성격이 할라이드 두 개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치환기로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경우는. 그러면은 뭐가 기준 치환기라고 해주시면 되냐면 이게 이제 치환기의 레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 치환기도 이제 레벨이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레벨이 똑같잖아. 할로젠으로. 그때는 알파벳 순서가 더 빠른 쪽이 1번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1브로모 2클로로 벤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얘랑 얘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뭐에 의해서?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얘는 플로어로, 얘는 나이트로. 그럼 알파벳 순서로 여기가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1번, 3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1번, 3번. 그래서 1 플로어로 3 나이트로 벤젠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 경우는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OCH3기를 벤젠과 열을 시키면 얘가 뭐예요? 관용명으로 아니졸이지. 아니졸이에요. 아니졸. 그럼 요거에 대해서 2번 위치잖아. 여기가 관용명 쪽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치환기가 벤젠이랑 접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가 1번이에요. 이 경우는 고정이에요. 고정. 그러면 여기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 나이트로 아니졸. 아니면 상대적으로 1, 2번 치환기니까 오소 나이트로 아니졸. 자, 그러면 오소 나이트로 아니졸이라고 하면 아니졸이니까 벤젠골이 OCH3기가 결합되어 있구나. 그 탄소가 1번이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숨겨져 있는 의미로서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경우는 CH3 톨루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메타브로모 톨루엔 아니면 3브로모 톨루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관용명으로 묶여서 명명을 할 때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CH5라고 하는 게 알데하이드기. 그래서 벤젠골이랑 묶어서 뭐라고 해요? 벤즈알데하이드. 그러면 파라클로로 벤즈알데하이드, 4클로로 벤즈알데하이드. 네, 어떤 거를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게 하시다 보면은 숫자가 조금 익숙하게 그거를 좀 더 선호하는 분도 있으시고 오소메타 파라라고 하는 거를 선호하는 분도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를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근데 둘 중에 어떤 거를 쓰든 사실 차이는 없는 거예요.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법이긴 합니다. 자, 이제 여러 개의 치환기가 존재할 때는 기본적인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아요. 앞서 설명한 이치환 벤젠 유두체의 명명법과 거의 동일해요. 단 이때는 상대적인 위치를 뭐로만 표현할 수 있냐면 숫자로만. 왜? 치환기가 3개잖아. 오소 메타 파라라고 하는 거는 이치환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상대적인 위치가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일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숫자로 나타내 주셔야 된다. 당연히 치환기는 알파벳 순서로 명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도 관용명은 똑같습니다. 하나가 있을 거잖아. 하나의 치환기만 벤젠골이랑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치환기의 위치를 번호로 써주고 관용명 타입으로 명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관용명으로서 명명이 되는 그 치환기, 거기가 붙어있는 탄소가 당연히 1번 탄소가 됩니다. 자, 얘는 이때는 이제 번호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번호를 지정하는 거야. 자, 여기가 1번이 되면은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여기가 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1번일 때의 번호가 치환기들의 번호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거고, 얘는 브로모, 비고, 얘는 1, 2 다이메틸이니까, 다이는 표시하지 않으니까 M이 되겠죠. 당연히 얘가 더 빠르잖아. 그래서 4브로모, 1, 2 다이메틸 벤젠이다.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사실. 기존의 지금 명명법과 조금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얘는 OH기가 페놀이야, 페놀. 요거와 연계해서 페놀. 그럼 얘는 관용명 타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페놀로. 그러면 번호가 어디가 1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 되겠죠? 3번, 4번, 5번. 그래서 2호 다이메틸 페놀이다.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되죠.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얘는 저 메틸기를 포함해서 얘를 관용명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번이 될 거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246이 되겠죠. 246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 이렇게 명명이 될 거야. 246 트라이나이트로 톨루엔. 아니면 모든 거를 다 치환기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2메틸 135 트라이나이트로 벤젠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1번이 되는 거야.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되는 거죠. 이걸 모두 다 치환기로 보면은 이제 알파벳 순서로 따지는 게 아니라 골격의 번호를 매겼을 때 치환기들이 가장 빠른 번호가 될 수 있게끔 매겨주면 되니까 여기가 1번이 돼요. 여기가 1번이 되든지 여기가 1번이 되든지 하겠죠. 어차피 분자는 대칭형이니까. 자,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는 위에 관용명 타입으로 명명이 되는 게 선호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줄여서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 그래서 TNT. TNT가 다이너마이트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트로 3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폭발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OH기, 페놀로 표현을 할 거야. 여기가 1번이 될 거고, 여기가 2번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여기가 5번. 그러면 브로마이드, 클로라이드. 뭐가 더 알파벳 순서로 앞서요? 브로마이드가 앞서잖아. 5브로모, 2클로로, 페놀. 이렇게 명명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조금 연습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초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벤젠고리가 치환기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앞쪽에서 몇 번 나왔었던 구조긴 하죠. 앞쪽에 명명법을 할 때. 자, 벤젠을 치환기로 보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페닐기라고 부릅니다. 페닐기. 그리고 축어로서는 pH라고 쓰죠. 그래서 이런 골격에서 저 벤젠고리는 그러니까 그림에서 차지하는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를 다 그리게 되면은 구조가 조금 너무 복잡해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벤젠고리가 뭐 실제 반응을 표현할 때는 당연히 저 구조로 표현하겠지만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때는 그냥 대부분 이렇게 축어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축어로 써주시는 게. 교수님들도 이렇게 쓰는 걸 당연히 선호합니다. 아시겠죠? 화물의 골격은 가장 시각적으로 한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끔 표현이 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축어.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이런 축어를 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해요. 굉장히 익숙하고 그렇게 쓰는 걸 굉장히 선호하죠. 여러분이 축어를 썼다고 해서 뭐 감점을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교수님들은 딱 이렇게 깔끔하게 구조를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보통 반응이 일어나서 유추편에서 어떤 전자이동을 표현해야 될 때 그때는 당연히 저 골격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페닐로 나타내면 돼. 훨씬 더 이게 좀 더 시각적으로 편안해 보이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긴 한데 저는 구조상에 저 벤젠고리가 저렇게 떡하니 있으면 되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볼 때 좀 부담스러워. 너무 크잖아. 그렇죠? 부담스러워. 근데 그 느낌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수님이 다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된다. 얘는 이렇게 줄이는 거야. 중심에 인 원자가 있고 페닐기가 3개가 결합되어 있잖아. PH3.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트라이 3개. 뭐가? 페닐이라고 한 치환기가 3개. 트라이페닐. 인 원자니까 포스핀. 그래서 포스핀화 합물 중에 하나인 트라이페닐 포스핀. 앞쪽에서도 몇 번 나왔잖아. 트라이페닐 포스핀. 저런 골격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강의는 다 마무리를 했는데, 명명법은 당연히 나올 거예요. 시험에 당연히 나올 건데, 기존의 명명법을 했던 좀 체계와 좀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좀 흐름이 다른 거지, 흐름이. 그래서 여기는 좀 연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관련된 문제들 좀 연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